또 방은 어느 조그마한 아파트 뭐 매니저 하면서 저기 옥탑방에서 살고, 그 다음에 퀵스타라고 하는 다단계, 미국 다단계, 그것도 뭐, 잠깐만요. 여보세요? 왜요? 응. 내가 전화를 해봤어. 응. 그 말을 했었잖아. 뭐, 오프라풀이 어디 가봐서 알아봐야 되나, 뭐. 응. 그래서 언니, 뭐, 오피스에 직접 올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해봐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응. 무슨 옵션으로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알려주긴 하더라고. 응. 뭐 여기 가가지고 하면 뭐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해야 된대. 응.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없지. 건 없어. 없지. 응. 근데 내가 그 사람도 해봐야겠다. 그 저번에 다른 사람. 수완. 아니 그 지금이 새로 그 아빠가 알아본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 현재. 근데 이제 내가 제대로 했는지 이제 확인차 그 옛날에 막 많이 걸려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도 잠깐만 해볼게. 근데 거기서 해보라고 내가 해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오면 내가 제대로 해보겠지. 한번 해보고. 지금 내가 여기 12시까지 수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나중에 통화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내가 전화 끊어야겠네. 빅베어 쪽에 사실은 집을 하나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도움이 될지 몰라서 되는데, 빅베어, 나는 산 위에 있으니까 집 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빅베어 보니까 빅베어 시티가 있고 LA도 시티가 많아요. 굉장히 부자들만 살고 집이 1000만 불짜리가 집이오고 중간이 뭐 200만 불에서 500만 불짜리예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은퇴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60만 불, 70만 불짜리 살아. 그럼 그거 살라고 하니까 돼요. 근데 기회가 있는 것이, 거기서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은퇴로 와서 살기 때문에 살다가 죽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페이먼 하다가 못하고 그냥 은행에 걸린 그런 집들이 지입이에요. 근데 요새 여기 판매가 잘 안 되는 것이 수업보다도 혹시 그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요새 이제 이율이 높고, 그러니까 또 산위에는 누가 살려고 하지 않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그래서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안 팔려도 막 비싸게 보통 뭐 40~50만 불씩 내놓고 있어요. 몇 년씩 안 팔려도 그렇게 한다요. 안 판대. 돈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또 급한 사람들은 팔거든요. 그런 걸 살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살려면 현금이 필요해. 특히 경매 같은 건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살려면 지금 경매 가격으로 사면 참 좋아요. 싸게 사면 5분의 1 가격. 보통 50만 불짜리는 10만 불에서 12만 불이면 사요. 현금이 있어야 해요, 대신에. 법원에서 딱 낙찰이 되면 그 장소에 딱 써서 줘야 돼요. 현금 없으면 그러니까 못 달라더라,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도. 이 현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맞췄어요. 현금을 그 정도로. 이제 먼저 번에 얘기했죠. 사람이 돈 있으면 백고생인다고.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면요, 어디 가도 주눅이 들어. 큰 소리를 못 쳐. 있으면 이렇게 허리가 확 펴져요. 그게 돈 위력이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근데 돈을 벌려면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아까 딸 버클리 다니고 그러려고 보니까, 계산하니까 본인도 거기서 열심히 일했죠.
천불이 모자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엊그저께 그만뒀는데 20년 넘게 했죠.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리듬 같은 것이 다른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잘 때나 이래야 되고, 요새는 그만둔 지가 며칠 됐는데 또 그 시간 되면 정신이 다 맑아지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좀 일어났다 또 자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인생이 자기가 뭐 선택하고 나도 원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왔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올 때는 내가 먼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 몰라요. 자기가 지구에 와서 생활하려면 누구를 어머니로 하고 누구를 아버지로 하고 누구를 남편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남편으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누가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미국에 오고 자기가 자세한 시나리오를 다 쓴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야. 그래서 그걸 하느님도 사르러 가라 그게 아니고 그걸 조물주한테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근데 오는 순간 그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오기 전에 참 평생 만나고 역할하는 사람들을 수천 명이 다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확인해 역할을.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왔어. 근데 그거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주장을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좋다. 그런 미국 사람들하고 그런 내가 모임이 있어요. 좋다. 나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딱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나오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인생 사는데 그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 가지냐? 어디가 있는 거냐? 근데 그 사람은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본 것이 내 몸은 어머니 아버지 이것은 몸이지 옷이지 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옷은 어차피 여기 지구에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지구 물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DNA 조합으로. 이거 옷이야. 어떤 사람은 옷이 좀 잘생긴 사람이 있고 튼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태어나면서 말도 그렇고 발도 절고 하는 불구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미모가 훌륭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들로 이제 부자로 사는 거 전에도 어렸을 때 저희는 선생님도 또 교회 가도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부자 되는 거야. 그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요새 나 잘 아는 그 목사님 나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러면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요. 목사님 그 전에 현직에서 하실 때 젊은 교인들 보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로 잘 산다고 했죠. 그런데 안 맞다는 의사 잘못 가르쳤습니다. 반성을 해요. 그렇다면은 목사님이나 나나 20년째 이런 신문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처럼 정직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자 됐어야 하는데 매년 20년을 왜 이 짓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건강한 쪽을 그런 소리 마시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태어나 보니까 갑부가 돼 있는 거예요. 이재용이가 지가 벌었습니까? 오늘 쭉 나오고 보니까 수천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홈리스에서 태어나 보니까 홈리스에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하나님이 잘못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이번에 그렇게 태어나야지. 그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잘못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로서 뭐 할 일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삶에서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한 20년간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최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역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답이 주역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이족 주역 같은 학문은 서양이 없습니다. 주역 중에 일부가 맞으면 항의학이 되고 일부는 명리학이라고 해서 사주팔자 보기도 하고 그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8글자가 생년, 월, 일, 시 하면 2자씩이니까 8자거든요. 그래서 팔자라고 해요. 그 안에 실제로 다 있어요. 내가 언제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글자와 글자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글자는 나 어머니고 이 글자는 아버지고 이건 남편이고 다 정해져 있어요. 또 이 글자는 돈이고 이 글자는 뭐 권력이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 것도 해석해 봤는데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자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말하자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왔을까? 나는 이제 실제로 얘기하면 와이프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미국에 온 이유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 집사람은 돈에 관한 쓰기는 해도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관 여러 가지 나는 선생이니까 있는 그대로 공부하면 그냥 은행으로 다 들어가서 다 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야. 그리고 막 사채도 있고. 사채가 무섭습니다. 다른 것은 뭐 집도 있고 그러니까 갚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채는 갚을래야 갚을 도리가 없어요. 안 와요. 갚는다고 해도 안 와. 그리고 졸개들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데 그날 내가 없으면 이자부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채 여러분 잘 아시나 몰라도 나는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만났어요. 왜 왔냐니까 사모님이 뭐 이자 달라는 죄하는데 없다고 해서 얼마냐고 그러니까 25년 전 80만 원이래요. 큰 돈이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서 잘 안 되나 본데 안 되면 제가라도 만들어서 꼭 드리겠습니다. 25일 이제 오시면 꼭 해드릴게요. 아니요 교수님 다음 달부터는요 4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내 봉급도 4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벌써 찍은 거야. 만만하게 선생님이 딱 찍고 막 잘못하면 잡아다가 간도 뛰어가고 콩팥도 뛰어가고 그래요. 그 사람들 무섭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나를 찍었구나. 한 번 찍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금을 갚을 돈이 있었어. 근데 만날 수가 없어. 만나주질 않아. 안 받아가 계속 그러게 하고. 야 이것은 먼저 번에 손자병법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열심히 공부는 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읽고 그랬거든요. 싸움에 나갔을 때 지피 죽이면 백전백승이다. 그것도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근무하려면 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내가 어떤 특성을 가졌지라고 알면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괜히 자기 스스로 모르면서 사장 탓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듯이 해결 방법이 36가지가 있는데 35가지가 다 그거예요. 36가지, 36번째, 36개예요. 36번째가 끝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 다음 36번째는 도망가라. 36번째가 도망가라요. 나는 그때 다른 책을 읽으면서 웃고 그랬지만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오기 전에 뭐 점쟁이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볼 수 있지만 그때 못 보니까 말만 그랬지 본 일이 없거든요. 실제로 점도 있어서 점쟁이인데 구정도사라고 잘 봐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친구니까 가서 그냥 지갑채 놓고 이 속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다 내놓을 테니까 나 좀 정확히 봐라.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학에도 나가서 선생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성공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열심히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써준 글자가 절처, 봉생. 절처라는 건 절벽에 다다랐다 그 소리입니다. 절벽에 다다랐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떨어지거나. 근데 봉생, 살 길을 만난다. 절벽에 다다랐으나 살 길을 만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딱 절처는 뭐 죽게 생겼다는 소리인데 그건 알겠는데 봉생이 무엇입니까? 살 길이 있다는 소리가 자기도 잘 모르는데 꾀가 그렇게 나와서 쓴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하고서 중요하니까 그때 미국에 온다 어쩐다 그러고 있을 때거든.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에 오는 것이 봉생의 길인가? 살 길인가? 여기 있으면 사첩자들한테 어느 날 끌려가서 땅속에 묻히고 별 20를 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전배이 보고 할 수 없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면 언제 정도 되면 살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고심을 하더니 10년은 지나야 조금씩 나서지겠대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이제 내가 공부해서 그때부터 내가 공부해서 내 걸 보니까 그렇고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참 본 거야. 실제로도 맞아. 10년까지는 굉장히 고생하고 10년 뒤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섰어요. 이렇게 다 가르치고 지금은 제일 나은 것이 지금 형편입니다. 좀 좋잖아요. 이 정도라도. 그렇다 하는 걸 보면 그것도 내가 그래 써갖고 온 거예요. 그런 와이프를 왜 내가 만나서 살아야 될까? 나는 사실은 원래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박사학위 받고 대학하고 근데 그래서 내 꿈이 국회의원은 아니어도 교육이니까 그때는 교육감을 민선제로 시작할 때입니다. 교육감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했고 뭐 그렇게 했다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보니까 왜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가끔 어떤 친구, 나 아는 친구들은 그래 지금도 붙어 살고 그래 그냥 헤어져 버리지. 그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헤어졌을 거야. 근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도 안 들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그렇게 그냥 원수같이 하면서도 그만두자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이상하다. 그래서 내 사주팔자를 보니까 갑기 아니야. 의경합이 들었더라고요. 을이 와이프고 경이 나요. 글자상으로 합이 들었어요. 천간합이라는데 지지합이 있고 천간합이 있는데 천간합은 하늘에서 매겨준 거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 하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냥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5, 6년 전에 얻어진 결론은 70 정도 돼서 얻어진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보다. 내가 뭐 식물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랬고 한의학을 공부하니까 또 그랬고 최면하게 심취하니까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이고 이제는 주역을 공부하고 보니까 미래를 읽어서 미리미리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진짜 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훌륭한 의사는 중공자는 치병이요 상공자는 치미병이다. 그게 이제 그 한의학 그 고전을 배울 적에 그게 나와요. 근데 해석을 잘 몰랐었는데 중공자는 훌륭한 의사야.
중공자는 훌륭한 의사는 치병이요. 병을 잘 치료하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의사, 상공자는 치미병이라. 상공자는 정말 훌륭한 의사는 치미병, 병이 오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방의학 그런 거죠. 예방의학하는 사람은 돈이 안 돼요. 그렇죠. 입으로 허기도 하고 뭐 약을 혼다고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게 훌륭한 의사예요. 돈 많이 버는 의사는 치병 의사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이제 치미병 하는 그 의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치미병의 길이 주력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알려주면 회피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을 알고 해갖고 내가 그런 일을 충분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런 데 집을 사서 또 좋은 약초도 기르고 그래 보려고 그래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 일환으로 집을 사는데 다 림이 걸려 있어요. 집을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자꾸 돈을 얻어 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집에다 저당 설정하죠. 집을 사면 그 사람들이 누구 달라들면 집값 플러스 그 값을 하니까 그걸 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즘 걸 알아봐라는 이제 아까 그 집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공과금은 있어요. 맞아는 재산세 이런 것은 사는 사람이 다 내야 돼요. 그것도 알아보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공부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어느 때 이렇게 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 사람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다 여러분 스스로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있으면서 공부 왔다고 해도 열심히 잘 관심 있어 듣는 사람이 있고 관심 있어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배우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거 얘기해도 나는 다른 거 할래. 그렇게 배우고 왔겠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계획대로 사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으면 이제 같은 어떤 나도 겪어온 그런 아픔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말이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이 잠재의식 기능 이걸 얘기하는데 생각이 참 중요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그 생각도 해봐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재수없어? 그러지 말고 이 금방 얘기한 소리가 전체적인 그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계획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진짜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남하고 합의를 해. 지피지기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10%인데 진짜 나는 90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뜻이 진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왜? 잠재의식과 일반의식은 교통이 안 되니까. 근데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최면 상태에 들어가는 걸 자기 최면. 자기 스스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최면 상태에 들어가는 걸 타인 최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최면시키면 타인 최면이고 내 스스로 하는 건 자기 최면. 똑같은데 자기 최면, 자기 스스로 하려면 굉장히 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습관이 들거나 방법을 알면 쉬워요. 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스스로 잘 들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 내 스스로 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못하면서 내 스스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이 다 달라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뭐 용기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병을 낫게 하거나 과거를 지우거나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지운다, 뭐 낫게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들은 거 없어져 버리면 절대 병 안 생겨요. 전능 아들이, 우리는 전능아라고 욕을 하고 전능아라고 그러면 좀 듣기 싫은 얘기이기도 한데, 전능인 사람들은요 우리 막 편합니다. 고민될 것이 없어요. 들어서 기억도 안 나고 분석할 것도 없어. 그냥 보는 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도 웃고 밥 잘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상대편이 무슨 소리 하면 저 사람이 왜 저 소리 하지? 받아들이라네. 고맙습니다 하면 들기를, 저는 나 좋은 소리 하는 것이 나를 살살 꼬셔서 뭐 뺏어가려거나, 머리 쏜 사람은 더 돌려. 한 바퀴를 더 돌리니까 더 돌릴수록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상대편은 안 괴로워. 전에 공자님이 여러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어떤 깡패 같은 놈이, 지금으로는 깡패지, 불황당이 막 욕을 했어요. 공자님한테. 듣지도 못할 욕을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공자님이 못 들은 척하고 가니까 그 중에 제자 한 분이, 선생님 저렇게 저놈이 욕을 하는데 한마디 하셔야지 왜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공자가, 저 욕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새기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나는 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자, 저 소리를 했을 때 내가 받으면 내가 기분 나쁘지만 내가 안 받으면 그 소리가 도로 그 소리를 한 사람한테 돌아갈 테니 그 사람이 괴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나쁜 소리 들어도, 나쁜 소리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으면 되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졸음이 오는 그런 상태가 최면이라고 했으니까 평소에 아침 일어났다 하고 오늘은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을 잘 될 거야. 그런데 내 귀에 거슬리고 나를 해롭게 하는 소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라고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스트레스 주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도 다 내 옷에, 내가 갑옷에 튕겨져 나간다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항상 기쁘고 힘이 넘친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연습이면 나올 때 잠시, 생각은 잠깐 1초도 아닌 잠시지만 엄청난 것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말로 오면 1시간이면 생각으로는 1초도 안 걸려요. 딱 그냥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안 들으면 되지. 못 들은 걸로.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하나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막 오락부락해요. 나는 슬쩍 피하면 지가 혼자 얘기해놓고 혼자 발광하다가 혼자 쓰러지잖아. 내가 그걸 들으면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어쨌든 잠재의식이 그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바보가 차라리 편하다는 건 잠재의식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재생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이든지 몰라. 기억도 못해. 근데 우리는 기억이 다 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시어머니가 나를 어쩌고 저쩌고 미치겠어 하다 보면 진짜 미쳐. 말이 발광해요. 시어머니 보면 눈이 붉어지고 한마디 하면 시어머니가 좋은 말로 얘기했는데 야야 어디 갔다 오냐, 그 소리는 지금 좋은 음식 해놨는데 빨리 오지 라고 한 소리도 얘야 어디 갔다 오냐,
왜 상관해요? 왜 너 어디 갔다 오는 걸 일일이 얘기해요? 그런다고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라고 다 나쁜 소리입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고 스스로 생각에 파묻혀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들어보고 일단 그래요? 저 기다리셨어요? 오늘 뭐 좋은 거 해놓으셨어요? 음식 해놨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 있는 것도 조금 해소될 수도 있고, 원래 고부 간 갈등은 사주팔자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아들 사랑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잠재의식을 일단 이해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이것을 조절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 생활을 향상시키고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내 능력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진짜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신의 경지와 같습니다. 내가 가르치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 여성이지만 깊은 최면 속에 들어놓고 큰 철근, 두꺼운 철근, 손가락만 철근, 꼼짝도 못해요. 우리는 이만큼 휠 수는 있지만 꼼짝도 못해. 안 돼. 힘이 생긴다. 이걸 휘라고 암시하면 눈 하나 깜짝하고 휘어버립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옛날 삼손이 막 들고 하는 그 힘이 하느님이 주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이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 힘을 내가 이용하냐 못하냐가 문제지. 어떤 사람은 큰 기차 그걸 딱 수지를 엮어서 이빨에 물고 끌어요. 차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자기 최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트릭도 있지만 사실은 경공수를 발휘할 수 있어요. 빠르게 다른 사람이 한 발 뛸 적에 10발 뛸 수도 있고 몸을 가볍게 할 수도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나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비슷한 것이 있어요. 무리도 걸을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못 쓸 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그걸 내가 쓸 수가 있도록 훈련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좋고요. 자녀에게도 이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면 기록이 있어요. 공부도 내가 먼저 그런 소리를 했죠.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할 적에 여기서도 한 번 가서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적입니다. 그레이드는. 이건 학생이고 여기서 내가 그걸 뭐라고 했는데 PSC P는 이제 펄슨입니다. S는 학교 스쿨, T는 타임 시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변수가 아니야. 핑계를 학생이 얼마나 못하니까 공부 못하지, 잠만 자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지, 그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학생은 못 살겠고요. 시간도 사당 오락이라고 하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도 있어요.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 소리요. 그렇게 해도 20시간밖에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하도 안 되고 시간도 잠 안 자고도 별 수 없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됐다.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건 된 거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건 스스로 자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이 뭔가를 잘 더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고 또 시간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시간은 다 같은 생각이야. 선생님에 대한 요구가 많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유명하다면 그 반으로 보내려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이 생각은 똑같아. 그래서 둘 다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 변수는 뭡니까? 시간의 변수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24시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4시간 자고 20시간 공부 그러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 컴퓨터가 우리 뇌를 흉내내서 만든 기구인데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윈도우라고 하는 창을 컴퓨터 하나 있으면 영화 보는 걸 열어놓고 또 나의 주역 공부하는 걸 열어놓고 뭐 열어놓고 여기서는 편지를 쓰고 창을 10개도 열 수 있어요. 다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생물선생님 때 가르칠 때는 5가지 감각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열심히 쳐다보려고 하면 귀가 잘 안 들려요. 열심히 공부할 때 어머니가 사과 깎아가지고 와서 야 사과 먹고 해라. 그래도 들 척도 안 해. 얘가 책 속으로 들어갔나? 진짜 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듯이 감각이란 한쪽만 집중하면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왔어. 옆에서 다른 사람 하는 건 안 보여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기도 한데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가르쳤냐? 집중해라. 해찰하지 말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해찰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요. 요거 하면서 그림도 보고 노래도 듣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전에는 못했어. 50년 전 못했는데 요새 학생들은 요새 사람들은 다 해요. 10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틀려졌죠? 원래 그렇게 하느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안 썼던 거예요. 요새는 많이 쓰고 있어요. 더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창을 여는 거예요. 창을. 자, 지금 공부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신학 공부를 했어요. 어떤 영어도 했어요. 수학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하는데 공부 기술 이건 이게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 이 공부 시간대 수학 어떤 사람은 그 공부를 해. 그 시간에 했던 걸 생각하고 그럼 이걸 놓치죠. 어떤 사람은 이걸 생각해. 그럼 다 놓쳐. 다 안 놓치는 방법이 있어요. 안 놓치는 방법이 뭐냐?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자기 최면 속에 들어가서 수요일날 배웠던 수학, 금요일날 배웠던, 목요일날 배웠던 신학, 토요일날 배웠던 영어의 복습을 내가 지금부터 나는 공부 기술을 배울 텐데 이 공부 기술을 공부하는 사이에 잠재의식에서는 복습한다. 시작! 그러고서 난 눈 뜨고 이 공부하는 거야. 그럼 공부하는 사이에 여기서는 복습을 다 해. 명령하는데.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돼. 명령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최면 속에 들어가야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면 동시에 공부 다 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간을 하나, 둘, 셋, 네 배로 한 시간에 4시간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잠잘 때도 시간 잠 8시간, 뭐 4시간 자도 좋고 어쨌든 4시간 자면서 많은 친구들 잔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공부 이것을 자는 동안에 복습한다. 그거 자면 학교에서 10시간을 공부했어요. 말하자면 10시간 복습을 하니까 몇 시간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자면서도 몇 시간 됩니까? 34시간을 나의 시간은 34시간이죠. 그렇지 않고 자는 동안에만 그랬지만 나와서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에 수학 시간에는 지난 시간 영어 공부를 뭐 예를 들어 복습한다 해놓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 시간에는 수학을 복습이다 하고 그러면 10시간 공부하는 것도 또 10시간이 되죠. 그렇게 되면 44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44시간만 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공부한 것을 10분에 복습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이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1시간 공부한 걸 10분에 복습한다 그랬으면 6배로 늘어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240시간, 300시간, 몇백 시간이 될지를 몰라. 이걸 하루 24시간을 24시간으로 쓰느냐, 48시간으로 쓰느냐, 300시간으로 쓰느냐 하는 건 나의 능력이 달려있어요. 이 공부를 해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도 이 능력을 발휘할 적에 이게 유효해. 이 방법이 있다는 걸 나는 그냥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이죠. 소개. 그래서 이 자극과 감각 이것도 뇌에서 오는 거다. 뇌를 훈련해야 된다. 코나 뭐 감각기관 이런 것은 뭐 듣거나 냄새 맡는 게 아닌 거다. 모든 건 뇌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뇌라는 건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포커스를 한 것만 잘 기억이 되니까 다른 건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감각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잠재의식을 이행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잠재의 기능이 왜 그런 능력이 나냐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잠재의식이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거다. 잠재의식은요 죽을 때까지 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킬 수가 있어요. 일반의식은 자야 돼. 하루에 최소한도 5시간은 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져. 일반의식은 죽을 때까지 잠들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기 응시 이론도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게 눈이 잠이 오게 해야 되는데 잠이 오게 되는 것은 필요해서 잠이 올 수도 있지만 필요하게 하면 또 잠이 와요. 근데 어떻게 필요하게 하냐? 가장 5가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빨리 필요한 것이 눈입니다. 근육은 막 일을 해야 피곤하죠. 냄새도 필요합니다. 근데 냄새도 같은 냄새 맡으면 못 맡는 피곤하기는 하지만 몸을 피곤을 유도하지는 않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참기름 냄새가 좋다고 여기다 참기름 탁 하려고 왔어요. 하루 종일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순간만 나지 그 다음은 몰라. 왜냐하면 그게 그냥 만성이 돼가지고 그 자체를 못 느껴요. 그걸 감각의 피로라고 해요. 감각의 피로. 예, 냄새 감각이 피로가 가장 빨리 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신문도 있고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응? 예, 빨리 와도 몸을 피로하게는 안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눈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해요. 거꾸로 몸이 피곤할 때는 눈이 가물가물해져. 같이 눈이 피곤해. 그렇죠?
몸이 피곤하면 눈부터 감잖아요. 막 눈 뜨라고 해도 눈 감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면 거꾸로 눈을 피곤하게 해버리면 몸이 피곤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최면에서는 눈을 피곤하게 하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눈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눈을 상방 20도 정도 이렇게 위로 뜨게 하면 가장 눈이 피곤하다. 거기에다 대고 같은 소리를 자꾸 되놓으면 또 눈이 피곤해져서 저절로 눈이 감겨요. 그럼 최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스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앞에 뭐 옆에다가 다 까만 점을 요 정도 되는 1cm 정도 점을 찍어서 붙여놨어요. 까만 점을. 그래서 이제 뭐 이러다가 환자도 없고 뭐 하다가 피곤하면 의자에서 탁 누워서 쳐다보면 상방이 20도가 돼. 그러면 딱 보고 몇 마디면 눈이 쓱 감겨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쉰다. 5분 동안 쉬면 피로가 완전히 없어진다. 피로물질이 분해된다. 피로물질이 분해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런데 5분 뒤에 눈 딱 뜨면 몸이 개운해져. 또는 손님이 오게 생겼어. 내 손이 따뜻하다. 라고 암시하면 손끝이 찌릿찌릿하면서 손끝이 빨간해져요. 실제로. 근데 나는 연습을 또 그걸 많이 했으니까. 왜? 침을 놓으려면 내 손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차면은 경직해서 근육이 탁 경직하면 침이 안 들어가니까 느슨해야지. 그래서 따뜻해야 내 몸이 따뜻해. 다른 사람 손을 만졌지를 따뜻하면 이게 풀어진다고 해요. 이완돼. 그때 침 놓으면 훨씬 안 아프고 치료도 잘 돼요. 찬 손을 갖다 탁 대면 차니까 막 경직되니까 안 나서요. 침 맞아도 아프고.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원리를 알아야 돼. 뭐 따뜻한 게 할 수도 있지만 따뜻한 곳에 손 댔다고 한다고 해서 손이 따뜻할 정도가 되려면 오래 걸려야 돼요. 그러나 혈액순환이 되면 몸 전체가 따뜻해져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안 배워. 한의사들이 꼭 이걸 배워야 하는데 안 배워. 몇 번 가서 박사과정에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자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 있는 이완 내용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잠재의식 수준으로 들어간 뒤에 이제 지금부터 전 시간부터는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아니면 아들, 딸을 위해서 이걸 가르쳐주는 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중에 또는 내가 어디에서 집에 가서 뭐 공부하는 사이에 집중력이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요 책 읽는다고 이렇게 있다 보면 오줌 말이에요. 갔다 와. 그럼 다른 생각 들어. 이건 공부 못하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거든.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이 되면 한 번 딱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의자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적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가 어쩐지 이상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뭐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이 의자에 1시간 동안 가만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있어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암시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그걸 후최면 암시라고 그래요.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공부에 대한 기술에 대한 공부를 강의를 듣는다. 나는 공부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오줌 마렵지도 않고 여기에 화장실인데 오줌똥 마렵지도 않을 것이며 가지도 않을 것이다. 엉덩이도 안 아프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내 잠재의식 속에 정리되어 가지고 잘 기억될 것이다.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깨어난다. 시작! 하나 둘 셋 깨어요. 안 깨어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에는 반드시 명령을 해줘야 해요. 시작. 그래서 실면하는 사람들 이걸 하잖아요. 이거 하는 이유가 이게 그 신호예요. 시작. 말하자면 자, 열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겠습니다. 그러면 깊은 최면수로 들어갑니다. 열, 아홉 깊은 최면수로 들어갑니다. 여덟, 일곱, 다섯, 둘, 하나, 제로. 딱 하는 순간에 들어가요. 진짜. 이거 안 오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 이게 이제 그렇게 하던가 뭐 이렇게 하던가 그 신호요. 딱 하는 사이에 딱 바뀌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걸 하는 거예요. 요것도 연습해야 소리 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어쨌든 기억될 것이다. 하나, 둘, 셋. 그러고 나서 눈 떠서 이 공부를 하는 사이에 집중이 되고 끝나고 나서야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아무리 오줌이 많이 들어도 연동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렵지 않거든요. 이게 나오려고 막 조이니까 오줌이 마렵고 대변이 마려운 거지. 연동운동이 안 일어나면 그 속에 얼마 들어있어도 근육이 안 열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연동운동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최면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그 중에서 공부에 관한 것만 쏙 뽑아서 좀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잘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학교 가 그럼 미리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옷도 팍 해놓고 나 쳐다봐. 눈 쳐다볼 때가 가장 최면 들어가기 좋을 때야. 나 쳐다봐.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야, 나 쳐다봐. 딱 하고 심호하라고 하고 하나, 둘, 셋. 학교 가서 공부 시간에 이렇게 똑같이 6시간 공부하고 올 것이다. 그동안에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뭐 화장실 안 간다고 하면 6시간 동안 또 가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암시는 피해야 돼요. 6시간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차면 6시간 후가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또 적절하니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화장실 간다 라고 하시면 되지. 공부 시간만은 집중한다. 그래서 너 잠재의식 속에 잘 정리될 거야.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눈 학교 간다. 자, 시작하면 그대로 될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그러고는 농담처럼 그렇게 하고 학교 보내면 엄마가 그래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잘 돼. 말하자면 공부 시간에 공부 잘하는 것은요, 외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강의 시간에 잘 듣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야. 일단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그 다음엔 수십 번이라도 복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잘 안 들어와. 그럼 기억이 안 나. 기억을 잘 해.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쉬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막 놀아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야, 공부 시간에 똑같이 공부하고 우리 똑같이 놀았는데 너는 왜 100점 맞고 나는 50점이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걔는 공부 시간에도 딴청 부리면서 다른 애들하고 얘기했거든. 나는 잘 들었고. 그 차이뿐이에요. 집중력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집중을 잘하면 기억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도 잘 된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기억을 잘한다고 소리입니다. 모든 건 명령에 따라서 잠재의식을 하는 겁니다. 집중해라.
잘 기억해라. 그냥 기억도 아니라 잘 정리해서 기억해라. 요약해서 기억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막 기억해놓으면 요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요점만 요약해서 딱 발표할 수 있다. 라든가, 예, 구체적으로, 암시는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이 지적하면 발표도 하잖아요. 그 발표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를 이용해서 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시간 잘 있다가 선생님이 물으면 잠재의식이, 네 잠재의식이 잘 정확해가지고 요점만을 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주세요. 그러면 지적받으면 그냥 짧게, 가장 짧은 말로 대답을 명료하게 하니까 좋아지고, 시험은 그런 시험이고, 시험 문제에도 간단 명료하게 딱 써야지 많이 쓴다고 시험 답안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기억력 강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암시를 위해서 이것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암시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30번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 잘 됩니다. 오늘 했다고 한 번만 하고는 1년 동안 놔두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길게 하지 않아도 돼. 자,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학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집중하고 기억을 잘하고 기억하는 거 알지? 자, 잘한다. 잘할 거야. 하고 이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툭 쳐주는 것도 그거예요. 상대편을 들어가게 하는 건 요거. 알았지? 어깨 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람의 표시도 되고 딱딱 엄마가 애들 어깨 이렇게 등을 딱딱 두드려주는 것이 사람의 표시도 되지만 암시를 하는 명령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잘해야죠. 잘할게. 공부하는 것은 24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딱 기억하면 정리만 잘해놓으면 언제든 나올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방법을 알려주면 학교 가서 놀 때 다른 애들하고 나쁜 애들하고 놀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라. 그러면 안 돼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되 공부할 때 집중력 있게 기억력을 잘하고 놀 때는 또 예를 들어서 놀 때는 같이 활발하게 놀고 그래야지 되죠. 그런 기억력도 자꾸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 나는이라고 했는데 내 스스로 할 때는 나는이라고 하고 내가 아들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너는이라고 해야 돼요. 말만 바꾸면 돼.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최면에 들어갔어.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공부 기술을 강의를 듣는다. 또는 영어 강의를 듣는다. 수학 강의를 듣는다. 수업을 듣는다. 나는 공부하는 동안, 강의를 듣는 동안, 선생님 말을 듣는 동안 뭐 어떤 것도 좋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며 화장실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이 잘 요약 정리되어서 잠재의식에 기억될 것이다. 만일 교수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면 가장 짧은 말로 요약돼서 발표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아니면 뭐 여기를 이렇게 쳐도 돼.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나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또 아들한테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아들아 그래도 되고 지금부터 학교 가면 6시간 공부하고 오게 될 거야. 영어만이 아니라 오늘은 뭐뭐 공부를 한 국어, 산수, 사회라고는 국어 공부, 산수 공부도 할 것이고 사회 공부도 할 것이다. 우리 아들은 공부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을 것이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며
화장실에도 안 갈 것이다. 쉬는 시간에 가야지.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쏙쏙 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서 잠재의식에 정리되기 때문에 다 기억될 것이고, 혹시 선생님이 물어보면 요약해서 잘 발표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깨 딱딱 쳐주고 보내면, 그냥 보내는 거하고 야 오늘 너 가서 학교에서 공부 잘해,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이렇게 해주면, 여러 번 해주면 아들도 알아요. 날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날은 너무 오래 수십 번 하고 나면 알았어. 그럼 알았지 하고 등 쳐주면 돼.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암시를 알았지로 그냥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든가, 난 널 믿어 우리 아들 그러든가, 힘내 우리 아들 그러든가, 뭔가 하나를 딱 말을 정해요. 그럼 그 말을 하는 것은 이 암시를 하는 거나 똑같아. 나는 요새 어떤 사람을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47 먹은 사람, 어떤 사람을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좀 47살인데 전능아처럼 말도 하고 몸도 이러고 그래. 그런데 어떤 2년으로 해서 한 3개월 전에 그 사람과 카톡으로 만났어요. 부모들도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이런 아들을 두고 참 죽자니 힘들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한 거고, 내가 이제 해보니까 태어난 걸 전능하로 태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요. 카톡을 저게 손으로 치잖아요. 속도도 무지하게 빠르고 정확해. 철자도 안 틀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머리는 잘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넌 머리가 좋네.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머리가 좋네. 근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제 태어날 때 어쩌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47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잘한 지 오래서 최종 방법으로 지난 토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나하고 얘기할 땐 똑바로 잘해. 금방 뒤돌아서서는 또 혈장된 소리해. 그래서 책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딱딱 띄어서 읽자. 학습장애의 제거를 위한 암시. 그러다 보니까 학습장애의까지는 좋은데 대결을 위한 암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학습장애의 제거를 위한 암시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훈련시켰어. 그래 녹음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2번 지난 토요일 보내고 오늘 아침 보냈는데, 자 어저께 보냈는데 들어보니까 똑똑히 잘해. 한자 할 때는 혀가 확 펴져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랬습니다. 엄마하고 대할 때도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만 그러다 자꾸 연습이 빨리빨리 되면 나중에 되니까, 처음부터 어머니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랬더니 그 방법으로 하려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방법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빠르게 읽는 것. 빠르게 읽는 것도 속도법이라고 그러죠. 빠르게 읽는 것도 시간을 버는 방법으로 하나입니다. 저는 이 속도 방법을 대학 때도 연습을 했어요. 속도를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서 배웠는데 별로 잘 못 가르쳤는지 그게 없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빨리 읽는 연습을 했어요. 빨리 읽는 연습. 그걸 뭐 다른 사람보다 10배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내 목표는 3배만 빨리 읽자. 그래서 빨리 읽는 연습을 했는데 뭘로 했느냐면, 그냥 이런 교과서로 보면, 그러니까 무협지를 했어요. 무협지는 기억을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뼈대만 알면 되지. 빨리. 그래서 빨리 읽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그죠? 와서 또 이렇게 읽고, 와서 이렇게 읽는데,
조금 연습을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줄을 한 번에 봐버려야 돼요. 한 줄을 한 번에. 학습하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시간이 걸리죠. 연습은 한 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는 방법이 이렇게 읽어져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이제 글씨는 한 단락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한 단락이 있고 또 끊어지고 그 다음 단락이 있고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연습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단락을 읽어요. 몇 줄 자체를 한꺼번에 읽어요. 요걸 이렇게 한쪽은 한꺼번에 딱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보고 아래 걸 보고 한 번에 보고 아래 걸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페이지를 봐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한 페이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전체 볼 적에 한 페이지를 봐. 한 줄을 보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이렇게 봐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렇게 보고 눈알을 빨리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딱 개념 파우면 넘겨.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연습했더니 어떤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있을 때 쉬는 시간에 무협지를 심심하니까 봐요. 며칠 보고 있어. 나는 한 시간이면 다 봐. 쉬는 시간 한 시간 다 봐. 그 무협지 읽고 있습니까? 재미로 보는 건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나는 그냥 한 장을 보고 넘기고 한 페이지 보고 넘기고 연습을 그걸로 했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3분의 1로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배로 빨리 공부할 수 있다는 뜻도 되고요. 다른 사람은 강의 노트를 한 시간에 한 번 보지만 나는 3번을 볼 수 있어요. 복습을 3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다 있지.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그때는 인쇄된 그 교과서가 별로 없었어요. 인쇄된 게 별로 없었고 그때는 가지방이라고 해서 칠판으로 써가지고 프린트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프린터는 그걸로 해서 책을 매서 팔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다 없어. 살 수도 없어요. 도서관에만 있어. 근데 도서관 책을 빌려서 요약을 해야 돼요. 이만한 책을 요약하면 대학 노트가 하나 되죠.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다 외웠어요. 여러 번 보면 다 외워져요. 이걸 사진 찍는다고 그럽니다. 이걸 포토 사진 찍는다고 그러는데 어디 그 소리가 책에 나와 있어요. 사진을 찍듯이 넘기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탁탁 찍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볼 적에는 어떻게 하냐. 시험 문제가 나왔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고 눈을 감고 책장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가 딱 나와. 거기는 붉은 글씨 제목이 딱 나와요. 보여. 그러니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 공부를 해야 돼. 다 읽려고 하지 말고 이런 요령. 그래서 컨닝하는 기술이 있어요. 멍청한 사람은 옆 사람들 보여줘도 못 써. 선생님한테 들켜. 보여줘도 한자 보고 쓰고 또 한자 보고 쓰고 들키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첫 자만 써가지고 봐. 첫 자만. 수, 바. 그러면 무슨 문제 나올 때는 이게 이 수 그러면 그 다음 글자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게 말하자면 시험 칠 때는 미리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문제 딱 보면 수. 그러면 수 써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 써져. 실제로는 머리 읽는 놈들이 가장 컨닝을 많이 합니다. 컨닝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것이 안 나니까 여기다가 10자면 20자 정도만 써가.
다른 사람 봐야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멍청한 사람은 여기다가 그냥 깨알같이 다 써. 몇 문제 못 써. 그거 쳐다보고 써도. 어떤 사람은 종이로 해서 여기다 넣고 뭐 여기다 감추고 저쪽에서 보면 다 보여요. 나도 선생님한테 보면 선생님 해봤더니 딱 보니까 싹 보여요. 이거 극적거리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지. 그냥 손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냥 손 이러는가 보다. 그러지. 이렇다. 또 이렇게 하면 손 보는 것도 알아. 우선 손을 싹 보지.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않지만 미안하지. 그래서 어디다 하냐? 여기다 써요. 여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컨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몇 글자 안 되지. 그래도 그 시간은 다 들어가. 딱 보면 요술은 똑같아. 이렇게 내고 이렇게 여기다는 안 써봐. 이러면 보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3페이지가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거는 뭐 여기까지 보려고 이러진 않으니까. 어쨌든 기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법이 있어요. 속도. 이것도 빨리 읽기를 위한 암시를 하면 빨리 읽어져요. 눈이 빨리 돌아가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취면 속에 들어갔어요. 자, 내가 셋을 사는 즉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나의 모든 능력이 최대로 된다. 하나, 둘, 셋. 근데 이것을 연습한 뒤에 나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한다. 시험 직전에 아니면 어디 인터뷰 직전에 이런 것이 필요해요. 회사에 인터뷰하러 갔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눈 감고 심어보고 다 공부를 했어. 예상 물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다는 것도 이미 생각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정신없이 다 잊어버려. 물어보면 생각 안 나. 그때 나는 집에서 어떻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이미 연습했다. 내 차례가 돼서 왔을 때 면접관이 물어보면 해당되는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그러고만 가만히 있어. 그거 생각한다고 해봐야 신경 안 쓰고 눈 뜨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잠재의식이 하는 걸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어. 내 일반의식은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잠재의식은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막 어떤 질문이 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고 어떻게 질문을 다 정리를 하고 있어. 그러나 자기를 믿어야 돼. 면접관에 딱 갔어. 입에 나오는 대로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여기서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도 내 박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썼어요. 남 거 쓸 때도 내 도와주고 투고할 때도 영어로 투고했어요. 근데 말은 잘 못합니다. 퍼펙트 못해. 그래서 내가 코트에 간다고 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부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들이 내가 아들을 성질하자. 내 48자 보니까 무슨 말을 하면 툭 쳐요. 내가 그걸 극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래 나의 가용신을 쳐도 진용신은 나를 도와주는 글자야. 내가 그걸 아니까 탁 쳐면 새끼 그것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만둬 마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 글자를 아니까 너는 원래 그래 특성이. 그러나 그 소리 하고 나면 후회할 거야. 후회하고 아버지 얘기를 잘 들어서 할 거야. 금방 전화 오잖아요. 어쩌면 얘기하는데 아버지 오세요. 뭐 쭉 그러더니 되게 기분이 상하고 내가 해야지. 근데 그러면서도 새끼 너 틀림없이 네가 서브에서 대답할 거야. 그랬더니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 활용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오늘 이렇게 빠르게 읽기
기억력 강화, 강의 중 공부하기 요 내용만 해도 어디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배우려고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이건 진짜 다른 건 책 읽으면 돼. 이건 책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책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그 읽으면 써있기는 해. 그런데 써있고 그대로 하려고도 안 돼. 직접 이것은 실제적으로 강의를 듣고 실제 경험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필요 오면 내가 앉아서 또 아까 최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해보고 최면을 들어가게 하고 그 학생은 다른 학생은 또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건데 그걸 이제 못해서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하시고 그래도 돼요. 어떻게든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위에도 이제 이 뒤에도 많이 있어요. 학습 장애 제거를 하면 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차례로 가서 할 것이고 차례로. 우선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더 알고 싶으시다나 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고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서 끊었어요. 다음이 8일, 다음 월요일이 8일이죠? 네. 8일이 뭐 공휴일이 아닌가요? 뭐 컬럼버스 날 뭐 어쩌고 그러대? 그건 우리 이런 사람 별거 없는데 학교는 또 쉬더라고요. 쉬는지 안 쉬는지만 알면 안 쉰다면 내가 나올 것이고 쉰다면 여러분 안 나오는데 나 혼자 나와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오피스에서 여쭤볼까요? 예. 여러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해요. 오케이. 제가요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동영상 자료를 있는데 TV에서 한번 여기다 뜨려나 모르겠네. 교수님 정말 쉬는 날이라고. 쉬는 날이래요? 네,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도 안 나오고 나도 안 나옵니다. 네네 네.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수치가 돼 있나? 아, 컴퓨터에서 안 나오네.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 인간의 마음만이 가진 특성. or even think about your. 손은 되잖아.
거짓말해서. 요 끝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아까 오이 먹었던 그 최면 치료를 하면 어때요 지금? 조금 잘 오이가 이제 고추야. 오이가 모든 건 마음에 숨긴다는 뜻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 치료할 수 인간의 있어요. 마음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마음을 반영하는 능력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의 생각을 생각하고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이은혜 씨 기억하시죠? 오이 냄새 때문에 10년째 오이를 먹지 못했다고 했던 일이죠. 어때요 지금? 오이가 이제 고추야. 오이가 고추야. 오이가 고추야. 오이가 고추야. 아주 청양고추 매운맛 좋습니다. 아주 청양고추 매운맛 톡 쏘는 맛, 그죠? 톡 쏘는 맛 좋아요. 그냥 먹어. 손가락은 마음의 리모컨입니다. 이은혜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언니와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먹으면 아주 부드러워. 앵커링의 도구로 정했습니다. 부드럽게 오이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손가락을 눌러 자신이 좋아하는 언니와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언니가 환하게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네. 언니가 아주 큰 목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네. 그 모습을 보면서. 오이 어디 갔나요? 오이 어디 갔나요? 제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괜찮네 이제? 먹어도? 어? 근데 약간 못 먹는다 했잖아. 거짓말했어요? 약간 냄새가 났어. 지금은? 지금 냄새는 모르겠어. 뭐예요? 모르겠어. 이상하네. 지금 왠지 모르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양고추에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어? 오히려 청양고추에 톡 쏘는 맛이 있는데? 그냥 칼칼한 된장찌개. 칼칼한 된장찌개 맛. 그럼 실제로 먹을 수 있겠네? 어? 그동안에 뭐 워낙 오랫동안 안 먹어봐서 좀 어색할지는 모르겠어도 뭐 먹어도 될 것 같다 그지? 냄새가 났는데. 냄새만 안 난다면 냄새만 나도 그 자기 청양고추 맛인데 청양고추 냄새인데 응? 청양고추인데 과연 이은혜 씨는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일단 오이를 가까이 하는 데는 성공입니다. 누가 보고 있어? 언니. 언니 향이 안 나는 거. 안 나지 당연히 그 저기서 이제 된장 아주 구수한 된장 그죠? 된장 이제 한번 먹어봐 아까 먹어봤잖아 이미 그럼 그죠? 아까 먹어봤잖아 그죠?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지금 오이에요, 청양고추예요. 오이. 근데 맛은 오이 향이 안 난다고. 향이 안 나. 이게 이제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이의 향기가 역겹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의 습관이라 그럴까 그게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청양고추의 맛과 향기 그것하고 버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꼭 같은 것이라도 이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맛도 달라지고 향기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뇌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간 때문에 다 볼 수 없고요. 이어진다가 방송됩니다. 아까 그 가성감질, 진짜 뇌에 문제가 있어서 감질은 왜? 우리 감질이라고 하지만 그걸 뭐라고 그래? 감질을 다른 말로 또 뭐 표현하죠?
가성간질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도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지. 근데 그 마음이 간질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지랄병이라고 해요. 지랄병.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치료법으로 이 안에 있는 걸 이제 아직 안 틀어서 수면 속에 들어가서 근데 간질도 진짜 죽을 수가 있는 건가요? 간질을 혼자 일어났을 때 만약에 부엌 아궁이에 불 때다가 간질이 일어났다. 머리를 고강에서 막 다 옛날 사람들을 누님이 뭐니 된 적도 있고 물속에서 일어나면 그냥 죽습니다. 혼자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죽는 수가 있고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막 입에 거품을 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 조미선 씨 그 사람 이미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라. 이제 지금은 어렸을 때 그러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러니까 뭐 이해하라 해서 치료하면 또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뇌 자체가 문제 있어서는 신경학적인 뇌 구조니까 안 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다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오이를 봤을 때 오이로 안 보이고 다른 걸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오이가 다른 냄새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게 마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 병들이나 증상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누구만 보면 싫다. 그것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면 출연 속에 들어가서 딱 이게 주면 딱 그렇게 하면 바꿔줘 버리거든요. 오이 냄새가 구수하네. 오이를 먹어도 괜찮네. 오이 먹어서 어떤 사람은 오이에 무슨 것이 있어서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병원 가면 알레르기에 약 주고 안 나서요. 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치료를. 알레르기도 마음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알레르기 물질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고요. 아까 그런 것은 간질병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심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시험 때만 보면 배가 아프고 둥글어서 학교를 못 가. 그렇죠? 누구만 보면 사춘기 눈 사면 배 아프다고 배가 아파. 그것도 일종의 그겁니다. 시험 때 되니까 배 아픈 거예요. 그래 시험 안 보지. 시험 끝나고 나면 싹 나서 그래요. 약 안 먹어도. 이렇게 신기한 것이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은 나하고 내가 연결될 수 있어야 제일 못 고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못 고치는 것은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데 내가 고칠 수도 있어요. 자기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병의 문제고 공부도 마찬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있을 적에 아까 얘기한 대로 스트레스 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콜레스테롤 있는 돼지고기 많이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사랑에 가득 차고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스트레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남편도 그냥 장난 같지만 나갈 적에 여보 사랑해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와 내가 참 맛있는 거 해놓을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면 진짜 죽을 똥 살 똥 못하고 이러고 와요. 어느 때 서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별로 안 좋아. 애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야 오늘 너 잘 거야. 내가 아까 이거 해줬으니까 너 잘 될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한테 잘 들어. 너 그냥 수야 수 A야. 그러고 보내면은 엄마가 해준 카라는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좋고 공부도 잘해. 이 새끼 옆집에는 100점 맞는데 너는 50점이 뭐냐? 으이그 얼른 가. 그러면 그 학생이 잘 되겠습니까? 사랑과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것만 여러분이 깨달으셔도 큰 소득이고 학습 목표에 달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그 제 아는 지인분 중에 예,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되게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도 있고 예민하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가족끼리,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환청도 들리고 이렇게 환시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일정을 소화를 못하고 바로 이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여기 있습니까? 네, 그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은 이제 가족들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어쨌든 정신병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약을 복용을 해야 될 때 아이의 이제 14세 이상이니까 약을 복용을 할 때 그 이제 아이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정신병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힘드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이런 이제 집안의 이런 내력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가족들 모두 다 이제 본인도 포함해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막 환청 환시 그리고 헛소리 막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저기 병원에서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먹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요즘에 이런 증상이 많으니까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권유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약을 먹게 됐는데 한 2주, 3주 이렇게 지났는데 또 발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도 그 약을 먹으면요. 네, 그것은 항정신성이라고 해서 안정제거든요. 그걸 먹으면 보통 사람도 정신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뇌 구조의 이상에서 생긴 정신병이면 약을 먹어야 되고 마음에서 생긴 것이면 약을 먹어서 안 돼요. 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뇌의 어떤 기능이 그러니까 조현병도 네, 뇌 기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걸 알려면 아까 뇌 스캔 같은 걸 해보면 알아요. 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아까 간질도 진성 간질은 진짜 뇌 문제 있는 사람은 뇌 구조가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고 이미순 씨처럼 아무 문제 없어요. 뇌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 증상이 나. 그럼 정신 치료 받아야 되고 금방 말씀은 그 사람도 약을 먹어도 안 나오면 심리 치료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좀 전에 그 영상 보고 본인이 네, 본인이 알아요. 권유를 해봐야겠다. 내가 정신병이냐 아니냐. 근데 이거 한번 이것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한번 받으면 차트에 특히 정신병은 F 글자를 써 있어요. 평생은 따라다닙니다. 뭐 이건 정신병인데 정신병원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 나중에 결혼할 적에 보통 그냥 안 보고 도지만 우리 같이 이게 아는 사람이나 또 괜찮은 사람은 다 병원으로 뛰어봅니다. 재벌가 며느리 들려면 이거 다 뛰어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딱 나오면 안 치워. 파워는 사유도 돼. 한번 저 그분한테도 한번 권유를 한번 해보고 네, 그분 얘기해서 본인이 이제 마음 치료는 본인이 알아요. 특히 정신과에 간다 보면 그것도 문제고 네. 그 본인이 아니까 돈이 들고 그러는 거지만 근데 치료가 지금 몇 달째 한 7월에 그랬으니까 8, 9, 7, 8, 9 한 3달 정도 됐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집으로 이렇게 좀 호전돼가지고 집으로 이동했다가 또 다시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을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낫습니다. 정신병은 네. 낫는 것이 아니고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 그 아이가 지금 한 20살 좀 뭐 한 21~22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즈음에 조현병이 많이 이렇게 발병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것도 이제 이제 약을 먹는 이제 저는 옆에서 정신과 약이 되게 좀 독하고 그 먹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정신병이 된다니까. 네 그래서 맞으면 저도 정신병인 사람을 맞으면 안정제로 주니까 보통 사람을 안정제로 주면 보통 마음이 안정제로 주면 이상한 마음으로 돼버리죠. 정신이. 오히려 그냥 오래 먹으면 진짜 정신병이 돼요. 지금 저 한번 권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체면 치료나 이런 거에 오픈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픈이 돼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내가 이런 자료도 보여주고 말도 해주고 없으면 조현병 문제도 있으니까 또 보여주고 치료했던 것도 이제 있어요. 또 보여주고 한번 권유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싶네요. 하면 되고 한 번 예를 들어서 운이 좋으면